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6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내주신 보고서 보면서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움직임들 또 그 이유는 뭐였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보니까요.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오른 분위기네요. 네, S&P 500 지수가 0.9% 상승해서 6,333.11.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있잖아요. QQQ ETF 기준으로 보면 와, 이건 1.5%나 급등했어요. 다우존스 그러니까 DIA ETF 기준으로도 한 0.8% 올랐고요. 확실히 기술주가 어제 장을 좀 이끌었군요. 네, 맞아요.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죠. 근데 이제 왜 올랐는지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보고서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 관련해서요. 이게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유가가 확 올랐었잖아요. 그게 좀 안정세를 사진 거, 이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론 곧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약간 기대감,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낙관론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군요. 단기적으로 좀 안심하는 분위기가 기술주 매수로 이어진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개별 종목들 보니까 와,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네요. 세이지 테라퓨틱스, 여기는 인수 소식 때문에 하루 만에 35% 넘게 폭등했어요. US 스틸도 일본 제철 투자 승인 기대감으로 5% 넘게 올랐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도 부채 재조정 소식 때문에 7% 이상 뛰었네요. 네, 맞아요. 그런 M&A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죠. 세이지 같은 바이오텍은 특히 더 그렇고요. 이런 개별 기업들의 호재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보고서를 보면 다른 쪽 움직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산주들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곳들. 여기는 어제 각각 4%, 3.7% 정도 빠졌거든요. 이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호재성 뉴스로 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거 팔고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위협을 좀 더 선호하는 쪽이랑 또 슬슬 위험 관리를 하려는 쪽이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시적인 쪽으로 눈을 돌려서요. 채권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기술주가 저렇게 오를 때 채권 시장은 좀 다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4.46% 정도로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금리 부담은 여전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일단 환호했지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좀 경계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단기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금리 커브 자체는 정상 형태이긴 한데 장단기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언급해요. 이건 결국 시장이 연준의 다음 행보, 특히 금리 관련해서요. 이걸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금리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나 원자재 쪽도 궁금해지는데요. 그쪽은 어땠나요? 보고서에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죠. 이게 소폭 하락해서 거의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면서 금 가격은 한 1% 정도 내렸습니다. 아, 금은 좀 내렸군요. 네. 그리고 유가는 지난주 급등세가 좀 진정됐어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이게 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 외에 다른 글로벌 시장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유럽 증시도 신고점 근처에서 마감했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가 1.8%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다만 중국은 좀 애매해요. 소비는 괜찮은데 부동산 쪽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혼재된 신호가 나온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제 뉴욕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주가 확 오르고 개별 종목 호재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둔 대기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딱 잡아야 할 핵심은 그거예요. 단기적인 긍정론이 시장을 밀어 올리긴 했는데 여전히 그 장기금리 부담이라는 숙제는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유가 변동성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지 시간으로 6월 18일,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 결과겠죠.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방향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6월 16일자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시장의 겉보기에는 날씨가 맑았던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안개가 좀 껴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시장이 지정학적 뉴스 하나, 또 중앙은행의 작은 신호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경제 지표들은 막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의 높은 환경 속에서 당신이라면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